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아주 핫하면서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한궈창이라고 하네요. 한궈창이 어디냐고요? 중국 연변대학교 앞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변방 취급을 받던 연변이 요즘 중국의 유명 연예인하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군요. 휴대폰으로 한궈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는 필수고요.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노점상에서 붕어빵이랑 떡볶이 같은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중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오늘 첫 곡 아리랑 걸스입니다. 연변 아리랑.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에서 한궈창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네, 맞아요. 가보셨죠? 당연히 가봤죠. 네. 왜냐하면 제가 연길에 사실 제가 연변대학에서 이제 거기서 대학교 다니고 거기 나왔잖아요. 바로 연변대학 그 정문 앞에 학생들이 그냥 거기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에 밖에 보면 그냥 이렇게 그 간판이 있는데 네네. 사실 옛날에도 그 간판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 시기에 한 2천만 명 정도 그 팬을 보유고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화다.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은 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낮이든 너무 밤이든 사람이 많이 관광객들이 있어서. 네. 그냥 그 간판을 보려면 그 맞은편에 와 봐야 되는데 맞은편에 바로 연변대학 정문이거든요. 네네. 정신 없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정말 어떤 모습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네. 정말 사진 찍느라고 발 디딜 틈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데하고 사실 저희는 거기에 계속 살다가 이게 오기 때문에 느낌을 잘 모르는데 네. 막상 이제 가보면 중국에 이제 간판들이 형광판을 대여서 저녁 되면 네. 알록달록 굉장히 예쁜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 또 이제 한글로 되어 있고 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예쁜 이 똑같은 컬러 아니라 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네.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한글을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또 힘입어서 연지에 가게 되면 이제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본은 물론 우리가 조선 음식을 하지만 네. 그런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가면 뭔가 한국을 안 가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마치 그래서 한국 드라마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간판이 한 70여 개의 간판인데 네온 사인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불빛이 되게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사진을 찍는데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일반 형광판 앞에서 사진 찍는 느낌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한복 대여점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옌지라는 한자를 들고 있는 커피를 들고 네. 찍는 컨셉까지 나오고 이거를 전문 찍어주는 그런 사진관도 생기고 또 거기에다 그냥 찍으면 안 이쁘니까 화장까지. 그렇죠. 네. 근데 저렴하게 받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보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자기한테 맞는 화장이 어떤 거냐 해갖고 화장까지 하고 그렇죠. 한복을 입고 다닌다 그래요. 그 모습하고 똑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도 보게 되면 성형에다 화장품에다가 네. 또 아이돌이 이렇게 K-컬처 전체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홍보되면서 아름다움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작은 서울이다.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또
한국어창 이게 뭔가 하면 한국의 벽이라고 얘기해요. 네, 한국의 벽. 네, 그렇게 유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2023년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방문객이 633만 9천 명이나 왔다 가는데 네. 이 도시 자체가 사실 100만도 안 되는 그 지역이잖아요. 한 50몇만 정도 네.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는 굉장히 놀란 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택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호텔이나 이게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네. 미리미리 예약을 다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수입이 네. 거의 그 2023년 1월 8월 기준 보니까 97억 9천만 원이니까 너무나 그 지역에는 큰 수입이죠. 경제적인 이득까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 동북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지금 하얼빈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네. 연길 같은 경우에는 하얼빈과도 달리 한국과 중국과 또 그 현지는 조선족 이분들이 문화를 같이 함께 하고 또 음식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그러다 그거 보니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가는 백두산이 있잖아요. 네. 관광지도 있고 또 옆에 가면 혼춘이 있고 또 북조선이 있고 그다음 또 러시아 있고 그렇죠, 볼거리가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가볼 만한 곳이죠.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중국 내에 있는 한족들한테도 인기 최고라고 엄지척한다네요. 거의 가면 네. 타 지역에서 온 한족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한국 네네. 아이돌 좋아하거나 그러다 보니 나오는 떡볶이 뭐 이런 메뉴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서 그렇죠. 전번에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김밥도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냉면도 그렇고. 그거는 당연한 냉면이 겁니다. 아마 원래 또 연변에서 유명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먹던 뭐 김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예쁘게 개발해가지고 네. 이 오는 분들 다 사진을 찍잖아요. 네. 더 유명해지고 하니까 이 연길 오면서 약간 한국 여행이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 갔다 오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여기라도 우선 가보자 하고 많이들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진짜 한국을 또 놀러 오는 네.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중국 지역의 동포 여러분께서도 여기 한고창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거의 중국으로 네. 가신 분들, 특별히 연변 지역 그 주변에 살던 네. 분들은 한 번씩 꼭 가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워낙 그렇죠. 이게 틱톡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네.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행복우체통에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허정금 씨 성공의 맛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 나무 아기모를 준 친구가 귀국을 했어요. 가꾸어 거둔 열매로 커피를 만들어 그 맛을 함께 하려고 커피 가공을 시작했지요. 커피 알의 껍질을 벗긴 후에 말리고 갈아서 볶는 작업을 하는데 냄새에 민감하지 못한 나도 이 향이구나 스스로 성취감에 취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향이 좋다며 엄지를 내들고 나와 눈맞춤을 했어요. 중풍 미열 때문에 언어장애로 시달림을 받는 남편의 남다른 표현이 제일 먼저 나에게 신심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많지 않지만 나누고 싶었어요. 5봉지로 나누어서 5팀의 평일을 부탁을 드렸지요. 1, 2팀은 맛이 별로라면서 덜 볶아졌다고 했어요. 실패였던 걸까요? 문제는 내가 커피를 안 마시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탄 냄새가 날까봐 조심조심 볶았는데 아마도 너무 슬쩍 볶아졌나 봐요. 그리고 이 팀은 밥가마치물 구수한 맛이 좋다면서 까맣게 태우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저의 느낌에는 탄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것이 제 맛이라고 하니까 모르긴 하겠어요. 그리고 4, 5팀은 어디에서 샀는가 하며 맛과 향이 일품이라면서 연신 오케이 오케이를 외쳤어요.
커피 가게 경영자가 향이 좋다고 하니까 평이 게임은 끝난 거죠. 제가 화분에 키워서 열매를 거두어서 손수 갈고 닦아서 만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자 서로 쳐다보면서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이리 갸우뚱 저리 갸우뚱거렸어요. 하긴 저도 커피는 커피 공장 같은 데서 가공을 해서 포장한 것을 사 먹어야 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이럴 땐 커피 나무를 준 친구가 제일 좋은 증인이 되겠죠. 친구는 엄지손가락만한 커피나무 아기 모를 준 건데 이렇게 잘 키워서 성공의 열매 그리고 향까지 맛보게 해서 더없이 감사하다면서 연신 저를 올리추어 주었어요. 진정 감사한 건 친구인데 말입니다. 주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렇게 줄 수 있었겠어요. 오가는 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나 봐요. 친구들이 친환경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이야, 맛 좋다. 이 김에 원 여사님 커피 특허 신청하라고. 천연산 커피? 자연산 커피? 어느 브랜드 더 좋아? 아예 축하 파티 판이 벌어진 거죠. 커피 향에 담긴 우정의 꽃도 함께 말입니다. 내가 키운 자연산 커피 맛보기는 성공의 희열로 저를 행복 속에 빠지게 했어요. 행복은 언제나 그 과정을 즐기는 자에게 귀속되나 봐요. 커피나무 키우기 과정은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나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놓은 날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의 과정이 차려질지 기대돼요. 저는 언제나 화이팅 자세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정말 연변에서 커피나무가 이렇게 자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아마 그 집에서 지극정성하게 그러니까. 그 나무를 예. 열심히 키워서 또 온도가 집안의 온도는 연기는 추운 지역이지만 집안의 온도는 항상 저희들 이제 추우면 약간의 좀 난방을 켜지고 네네. 자기 스스로 켠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보면 커피 나무를 사다가 키우는 분들이 봤어요. 아, 근데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죽지는 않지만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이 꽤 그렇죠. 있는데 어머 여기는 열매까지 잘 달리고 그거를 볶아서 친구 나눠줄 정도면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직접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그 커피가 더 향긋하고 맛있고 막 마음에 깊이 들어왔을까. 뭐 위로 그렇죠. 짐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이 문장을 들으면서 내가 키운 나무의 커피를 가지고 볶아서 나온다면 맛이 없어도 느낌상 너무 그럼요, 맛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갑자기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딱 듭니다. 예. 저도 화초를 그렇게 잘 키우는 편은 못 되거든요. 근데 화초를 키웠다가 꽃만 피어도 그냥 막 온갖 것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렇게 열매까지. 커피까지 얻으셨다니. 성공의 맛은 정말 최고의 향기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자기 애정을 담고 이게 잘하고 잘 자라 결실이 맺은다면 일도 그렇잖아요. 네. 뿌듯하고 근데도 그걸 나눔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연길에 이전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누가 이제 커피 마신 다음에 약간 이제 젊은 친구들 네. 마시는 커피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스타벅스도 받고 이래서 마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 쓰거운 걸 왜 마시냐 이러면서 안에다 엄청나게 달달한 네. 설탕 넣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가니까 그냥 원두 커피를 찾는 건강에 좋다고. 예. 그래서 누가 이거 이 쓴맛을 누가 먹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중국 지역에도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가면 그냥 커피숍도 너무 많이 생기고 커피숍 가면 딴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와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이 지금 뭐 젊은 분들 아니라 기본적으로 커피숍 간 다음에 다 아메리카노나 그리고 네. 한 잔을 그렇게 마시는 걸 보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허정금 씨처럼 뭐 커피 나무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이렇게 정성껏 키우는 것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집안 분위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퇴직을 하면 네. 남녀노소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뭘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건 자기 집만 안에 있는 그 화초만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동네에 물론 이제 그 잘 갖고 있는 그런 동네도 있지만 그냥 이제 풀 자라도 놔두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에 거의 다 어르신들 나와서 가꾸고 뭐 이러다 맞아요.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 이렇게 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그 다니는 학교도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자주 꽃을 바꿔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쁜 네. 손을 한번 딱 거치면 꽃이 죽었다 살아나고 이러니까 예.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네. 네. 하긴 벼를 키우시는 농부분들은 벼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화초도 똑같겠죠. 네, 지극정성이 예. 담긴 거랑 근데 저는 이제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키우면 죽더라고요. 다른 일에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허정금 씨 커피 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으네요. 펄 시스터즈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은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라는 글인데요. 전천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있는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저희 머리는 매일이다시피 엄마의 마술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모양새로 변하지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항상 학부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고 학교 일에 발벗고 나서며 내가 엄마를 수여할 때마다 항상 수호천사로 되어 저를 지켜주지요. 엄마 고마워요. 난 애들이 명품 옷이나 외국 학용품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애들이 학용품이 어찌 엄마가 나의 손목을 잡고 상점에 가서 골라 사준 학용품과 비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요. 엄마 참말 고마워요. 네, 박은영 학생. 엄마 고마워요. 이래서 고맙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참말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어쩜 이렇게 따뜻하게 스며 있는 편지인지. 굉장히 예. 짧은 글인데 그 안에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와 이 그 박은영 네. 학생이 같이 있는 일상이 그냥 떠오르는데 그렇죠. 갑자기 제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어릴 때. 네,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 빗겨주시던 머리를 생각도 빗겨주고 나고. 정말 그런 추억이 평생 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게 치유가 되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한 안 줄도 했던 것 같아요. 몰랐고요. 아니 뭐
지금은 이렇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는 네.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서 당연한 거지 뭐. 엄마가 이렇게 내 머리 믿겨주고 손잡고 학용품도 사러 가고 네. 맛있는 거 만들어주시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당연한 생각하고 거라고 있었죠. 당연한 거 생각했는데 엄마 박은영 학생이 이렇게 엄마 고마워요 이거를 한두 마디도 아니고 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엄마가 부러워지네요. 하긴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저희들 마음속에 따뜻한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네. 애가 지금 저를 부를 때는 이렇게 예쁘게 엄마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수요 있으면 톤이 달라요. 그럼 톤 다르면 벌써 제가 그렇죠.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겠다 이런 심장이 뛰고 보통은 부를 때 항상 자기가 네. 못 찾아가 짜증내는 그럴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5학년 때는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은영이 학생이 정말 네. 철 많이 들고 좋습니다. 예,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를 부르는 억양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기분 엄마! 상태인지 막 뭘 이러잖아요. 원하는지 진짜 맞습니다. 뭐가 예. 뭘 원하는지 그 네. 톤에서 목소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우리 동포분들은 한국에 와서 막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중국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같이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못 있어주니까 좋은 걸 다 해줬는데 그게 꼭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다 해주다 어느 날 이게 안 된다 하면 이 애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오히려 그냥 사랑을 될 수 있으면 소통하고 사랑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막 물건으로 대체하려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제가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와 제일 그 교감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의 얼굴을 막 만져주면서 볼에다 막 뽀뽀도 해주고 네. 그리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면 면역력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릴 때 아이랑 같이 애가 제일 행복해할 때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얼굴 막 만져주고, 네. 엉덩이 막 살짝 두드려주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사실 커도 사실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그렇죠.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와 함께 시간도 정서적인. 많이 보내셔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스킨십도 많이 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교육 자체에 보게 되면 서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허그하고 서로 이렇게 뽀뽀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네.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빼고는 거의 이제 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많이 네. 이제 홍보하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 사주는 것도 느끼지만 그 느낌이 잠시 그 물건을 소유하는 네. 행복. 엄마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가져왔다 이걸 못 느끼니까 오늘부터 저도 집에 가서 말하고 행동으로 많이 해줘. 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엄마가 안아주는 게 이렇게 포근하고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물건으로 많이 대체한 제가 반성되네요. 이 박은영처럼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을 예. 많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딸아 사랑해도 많이 하시고. 네. 예. 저는 사랑해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인사말처럼. 예, 그래도 그 엄마와 딸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게 오고 가는지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벌써 느껴질 수 있네요. 네. 예. 홍진영이 불러주는 사랑이 좋아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 유학박람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2024 한국 유학 박람회가 지난 5일 2천여 명의 현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안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를 비롯해 국내 24개 대학과 충북, 전남 교육청 등 모두 27개 교육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 홍보 부스를 찾은 현지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국내 대학들의 입학 정보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저도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가봤는데요. 정말 한류 덕분에 한국 유학 열기가 대단함을,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날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의 농수산물로 만든 시제품을 시식하는 코너를 운영을 했는데요. 아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관광공사도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한국유학박람회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한국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의 우수성을 해외로 알리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충북 교육청 관계자들은요, 유학 박람회 후에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와 아바이 국립대학교 한국어과를 방문해 도내 학교와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도 국제 통화료 부담 없이 전화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예. 재외동포 민원 상담을 국제 통화료 없이 부담 없이 데이터 통화, 그러니까 웹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웹콜 서비스를 4월 3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외에,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365일 24시간 5개국으로 전화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국내외 체류 재외동포들에게 1년 내내 5개국으로 전화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이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국제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1월 카카오 상담톡을 게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웹콜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채팅 채널도 추가해서 재외동포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센터는 기존의 재외국민 민원 포탈 영사민원24 이 홈페이지를 재외동포 365 민원 포탈로 전면 개편해서 네.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또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또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이 박람회를 열었는데 사할린 한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소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얼마 전에 사할린 주한인협회는 모스크바 산sol국민경제달성 박람회장에 열린 러시아 정수시회의 일환으로 사할린 부에서 한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사할린 주한인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다녀왔습니다.
전시회 관람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많았습니다. 한글 쓰기와 자기의 어치를 하여 문양과 디자인을 장식하는 한민족 전통 예술인 낙연 칠기 활동 교실도 열렸고요. 하늘 타티핑은 첫날에는 불타는 공연을 국돈 박람회장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식 왕만두인 뺨새를 대접했습니다. 뺨새를 시식한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들 했습니다. 베르나다 클로브 선수들이 멋진 태권도 시범도 많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상설 국민경제달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시회 일환으로 이 사할린 부스에서는요, 한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서예와 자개에 오치를 해서 문양과 디자인을 장식하는 한민족 전통 예술인 나전 칠기 활동 교실도 열렸었고요. 또 전시회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있었는데 하늘 타악기 팀은 불타는 공연을 극동부스 박람회장에서 선보였고 또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식의 왕만두인 뺨새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토네이도 클럽 선수들은 멋진 태권도 시범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 사할린 소식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그냥 빨리 안 나오고 뭐해? 지금 나가요. 진짜 꼬물거리는 것까지 당신 닮았다니까. 아이고 나쁜 거는 다 나 닮았대. 응? 늦었어요. 빨리 가요. 야 잠깐. 왜? 너 옷이 그게 뭐야? 신경 좀 썼는데 어때요? 힙하죠? 너 오늘 어디 가는 줄 알고 옷을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입은 거야? 땅에 질질 끌리는 그 바지 뭐야? 너 뭐 거리를 청소할 일 있어? 얘 진짜 옷 좀 봐. 바지가 그냥. 진짜. 아이고 네 엄마 잔소리가 하루 이틀이냐? 얼른 옷 갈아입고 와. 싫어. 그냥 갈래. 왜 싫다잖아. 왜 그래? 당신까지 왜 이래? 이곳에 가는데 옷을 저렇게 불량하게 입고 가면 안 되지. 뭐 그건 그렇네. 근데 우리 놀이공원 가는 거 아니었어요? 6월이잖아. 매년 6월이면 이곳에 가는 건 몰라? 거기 가기 싫어. 나 놀이공원 갈래. 아하. 야,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자식이 그래. 이게. 얼굴도 모르는데 뭘. 자, 잘 들어. 뭘 잘. 네 할아버지가 6.25 때 안 싸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겠니? 네 할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알았어, 갈게. 간다고. 진짜.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목숨 진짜. 걸고 싸웠어. 귀 총을 피나. 얼마나 잘 나 진짜 쏘시는지 피나. 그냥. 알겠어. 간다고 가. 진지게 그럴 것이지. 우리 엄마 잔소리 누가 말려 진짜. 자, 이곳으로 출발. 출발. 아들이 이곳에 가기 싫다고 하자 엄마가 아주 그냥 속사포로 잔소리를 하네요. 그러네요. 이곳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곳은 1955년 국군묘지로 창설했는데요. 10년 후인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으며 1996년 국립 이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곳의 묘역은 국가원수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 군무원, 경찰관 등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경내에는 현충탑, 현충관, 사진전시관, 유품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국립대전 이곳에는 서울 이곳이 포화 상태가 되자 1979년에 대전 유성구 서부에 조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 6일이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인데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거국적인 추념 행사가 이곳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곳을 많이 찾지만 매년 6월이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을 비롯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인데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장병이나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분들을 안치해서 모시는 묘지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현충원, 2번, 뒷동산, 3번. 요양원.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곳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숙연하고 경건해지더라고요.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포 여러분 중에는 평소 이렇게 존경하거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곳에 한 번쯤 둘러보세요. 쭉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좀 읽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른 다음에 청취자 참여란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의 번성시기, 부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위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스탈린 정권의 탄압 정책으로 고려인들도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도 많이 겪었겠어요? 일단 스탈린 정권 탄압 정책으로 고려인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은 생존의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고려인들의 어떤 모든 문화유산 정체성도 말살될 위기를 겪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연해주에서는 1918년에 만들어진 그 소련 헌법에 의해서 소수민족들도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또 소수민족으로서 모든 권리를 똑같이 러시아인들의 모든 것에 뒤지지 않고 대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보장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화 자치도 누리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하바롭스크 지역에 고려인이 살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비로비잔 그 유대인 자치주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고려인들도 1923년부터 1935년 무렵까지는 이 고려인들의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융성시키고 또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그야말로 그 어떤 고려인 문화가 용광로처럼 들끓거나 들불처럼 번지는 네. 아마 그런 표현이 어울리겠는데 그런 속에서 살면서 한글 문학도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한글 문단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문단이 형성됐을 정도로 이 문학작품도 활발하게 창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불시에 6,000km, 7,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한꺼번에 실려서 강제주가 됐고 또 거기에서 여러 지역으로 또 뿔뿔이 분산시켰거든요. 네. 이것은 고려인들이 모여서 문화융성, 자기들의 자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네. 그리고
강제주 이전에 연해주 지역에 이렇게 한글 문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던 게 거기에 380여 개의 민족학교에 여러 개의 사범학교에 고려 사범대학교에 그런 데가 부속 이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국어. 그래서 그 출판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작품도 활동도 하고 또 신문도 많았기 때문에 발표할 지면도 있고 그랬는데 강제주 돼가지고는 한글 일단은 활자와 이 출판사가 또 없어서 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강제주 되면서 다행히 선봉신문만이 유일하게 허락을 얻어서 한글 활자와 활자 주조기를 가져왔고 또 그걸 가지고 이듬해 1938년 5월 15일에 레닌기치라는 이 모국어 신문을 복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살된 위기에서 겨우겨우 숨통이 트여서 이제 네. 한글 문학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겼지만 사실 한글 문학을 발전할 수 있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건 사실상 와해된 거나 똑같지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고려인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목숨도 잃었고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도 겪었지만 문화에서도 심대한 타격, 절정적인 타격을 그때 입었던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고려인 한글 문학도 이런 환경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거기 뭐 당연히 강제 이주와 동시에 우리 네. 민족은 모든 부분에서 이 트라우마 뭐 그야말로 당시에는 오로지 그 생존만 도모해야 했을 정도로 모든 걸 위축된 삶밖에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인프라 속에서 이 문학 작품도 활동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속에서 또 하나 위축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1937년 12월에 강제 이주된 이 고려사범대학교 학생이 강태수라는 전도 유망한 학생이 있었는데 예. 이 학생이 벽신문, 당시 이제 벽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8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대자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 공식으로 이렇게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 어느 집단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써가지고 벽에 붙이는 걸 벽신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 강태수 작가가 학생이었는데 벽신문에 밭 갈던 아씨에게라는 그 시를 써서 붙였는데 이게 피로 사건을 일으켰죠. 스탈린 정권의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시가 그냥 읽어보면 그 밭 갈던 아씨에게서 당시에 그 밭 갈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읊은 그 노동이나 또 어떤 그 노동의 아름다움을 읊은 서정시인데 이 시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당시에는 사실은 불온한 사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문구가 있긴 있습니다. 뭐 아직도 동료변 껌껌나라 날이 밝아야 뭐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러한 구실로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를 반대하고 극동 연해주를 그리워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이분이 무려 21년 동안이나 시베리아 유형 생활과 거주지 제한 생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탄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작가들은 더욱더 위축돼가지고 함부로 그래서 단어 하나도 함부로 이제 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극동을 이제 고려인들은 원동이라고 불렀는데 원동이란 말을 당연히 쓸 수가 없었고 또 조국이란 말을 쓰더라도 너희들 그러면 한반도 조국을 이야기하느냐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조국이란 말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 소비에트 그래서 소비에트 조국 이렇게 써야 되고 그야말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위축돼서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나온 작품들은 대부분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작품을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작품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작품을 대여섯 편씩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노출돼서 한동안은 한글 문학이 대단히 위축된 네. 가운데서 새로운 그 날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해서 고려인들의 지위가 좀 나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을 하죠. 그래서 53년에 사망을 하고 물론 사망한 뒤로 조금씩의 분위기는 풀렸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나서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3년 후인 1956년 2월에 스탈린의 그 후계자가 바로 됐던 후르쇼프가 비밀회의, 그러니까 아마 34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였을 겁니다. 34차일 건데 그때 그 대회에서 비밀리에 거기서 선언을 했죠. 스탈린 격화주의, 스탈린 개인 숭배를 배격하고 이제는 이러한 그 탄압과 억압은 하지 말고 좀 더 사회를 조금 더 민주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이런 비밀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비밀에 붙였는데 이게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언론 학계에 다 그 비밀이 새나갔죠.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사회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도 누구나 웃으면서 이제 스탈린 개인 숭배가 나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품 활동을 하자. 예술은 예술답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때 또 했던 것이 후르쇼프 정부가 스탈린의 가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몇십만 명의 명예회복을 시켜주면서 고려인처럼 이 불온한 민족으로 적성 민족으로 찍혀서 강제당한 이런 민족들에게 비로소 소련 국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해주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인들의 지위도 향상되고 작품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고려인 한글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56년 이후부터는 네. 그 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썼는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러시아인 같은 이 주류 민족들은 바로 이렇게 굉장히 미학적인 작품 활동, 정권의 눈치를 좀 덜 보고 더 자유롭게 쓰는 활동을 했는데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있고 또 중앙아시아 소수민족에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언제 탄압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내면에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이렇게 함부로 과감히 자유로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게 됐을 때까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또 북한에서 이렇게 망명한 유학생들이나 북한에서 또 숙청돼 들어온 이모님들이 더해지면서 이때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고 활기찬 또 새로운 장르의 작품도 이렇게 시도해 보면서 한글 문학을 발전을 시켰던 거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스탈린 사망이 고려인과 고려인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